해봐. 아닌 것 같아. 편안하게 해봐.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초등학생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하고 기다리고 있어. 해봐. 초롱초롱 기다리고 있어. 벤자민 형, 정의가 뭐야? 저 네가 했던 얘기 갖다 좀 더 비주얼하고 애니메이션화해서 한번 편안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못하겠어. 어? 그걸 못하니까요. 그래, 막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아빠가 너한테 그 얘기를 갖다 몇 번 해줬나? 응? 이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 이 챕터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와. 그래서 네가 먼저 해보고 들어보라는 얘기야. 해봐. 해봐. 아니, 어떻게 할지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날 때까지 기다렸다 해봐. 이거 보고 할래? 보고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보고하면은 확실히 하죠. 이미 봤는데도 모르잖아. 근데 봤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볼 때는 하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4분 정해져 있는데 왜 물어보신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데 왜 못할까? 다 책에 있지. 응? 야, 화학 원소의 기호도 다 책에 있잖아, 책에. 물리도 다 모든 거 다 책에 있지. 중요한 건 네 머릿속에 있느냐가 문제지. 네 머릿속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알면은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아빠가 여기 시작할 때도 국가를 다스리는 철인 정치에 대해서 네 가지 개념의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걸 얘기를 못하니, 그걸 어저께도 해주고 그저께도 해주고 그저께도 해줬는데도 그걸 말을 못하니 말이야. 그걸 갖다가 너보다 5살 6살 어린 애들한테 설명하듯이 해보란 얘기야. 그게 그렇게 소화가 안 되냐 이런 얘기지, 내 얘기는. 롤게임을 비유해서도 해줬고, 사람이나 국가나
그걸 비유해서 플라톤이 얘기해 준 거 아니야? 인간한테 뭐와 뭐가 있어? 욕망과 용기. 욕망의 예를 한번 들어봐. 욕망은 예를 들어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욕망이고. 아니, 예를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뭐뭐 하고 싶다. 단어적 욕망의 사전적 용의를 물은 게 아니라 욕망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런 얘기야. 개인적인 욕망의 예, 국가적 욕망의 예를 한번 들어봐. 예를 들어 게임을 하고 싶은 욕망, 그렇지. 개인으로서는 그거지. 또 그리고 세 개씩만 들어보자. 개인의 욕망 세 개.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 그렇지. 자고 싶은 욕망, 그렇지. 그러면 국가적으로서의 욕망은 국가적이요. 국가적. 국가는 어떤 욕망을 갖나? 더 나라를 좋게 만들고 싶은 욕망. 그렇지.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나라를 더 좋고 개발하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는 얘기야. 아, 그럼 굉장히 추상적이잖아. 나라를 더 좋게 시키고 또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고 건 굉장히 추상적이야. 구체적으로 예를 들라는 얘기야. 예는 구체적이어야지. 먹고 싶다. 롤 게임을 하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국가적으로 국가적인 욕망은 어떤 게 있을까? 음, 그게 안 떠오르나? 국가적인 욕망의 구체적인 예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게 안 떠올라?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음,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싶은 욕망. 그렇지. 또, 이제 자기 국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욕망. 어? 자기 나라 국민들을 음, 기쁘게 해주고 싶은 욕망. 그렇지. 예를 들자면, 어떻게 기쁘게 해주는데? 예를 들어 뭐, 어린 만 13살 미만은 뭐 독감 주사를 무료로 해준다던가. 좀 약하긴 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 국가적인 욕망은 징기스칸이 유럽을 갖다가 쳐부시고 사람을 갖다가 태워 죽이고 이게 국가적인 욕망이지. 히틀러가 저기 유태인들을 갖다 600만 명을 죽이고 폴란드를 점령하고 소련까지 쳐들어가고 유럽 전체를 갖다 지배하고자 하는 것도 국가적인 욕망이지. 미국이 달러를 갖다가 전 세계에 번원 통화로 만들고 이 세상을 쥐어 흔드는 것도 국가적인 욕망이지. 우리는 그런 국가적 욕망의 희생양이지. 대한민국이 수출을 갖다가 열심히 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는 것도 국가적인 욕망이지. 그것이 욕망이란 얘기지. 각 개인과 국가는 그러한 욕망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기회가 있단 말이야. 용기가 있다 이거야. 개인적인 용기 세 가지란 말이야. 용기.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는 용기. 그렇지. 그것도 용기지. 또 세 가지만 얘기해. 그리고 불합리한 것을 따질 수 있는 용기. 그냥 그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인 걸 얘기해 보라고. 연설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 사람들이 있고 내가 있고 구체적이잖아. 근데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을 추상적으로 대답하면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이거지. 일진을 갖다가 데리고 와도 되고 선생님의 그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양아치들이 돈 뺏는 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용기. 그렇지. 맞설 수 있는 용기, 그것도 용기지. 또 신 이제 격투기 대회 나가서 맞고 때릴 수 있는 용기. 그것도 용기지. 잘했다. 그럼 국가적 용기는 어떤 거 있을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체화해서 얘기할 때 너의 그 지식의 폭을 볼 수가 있어. 얼마만큼 많이 경험했는지, 얼마만큼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지 거기가 나오는 것이지. 국가적 용기가 뭐가 있을까? 이 국가적 용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 위해서는 역사적 지식이 조금 있어야 돼. 그러면은 아주 많이 선명하게 많이 나오지. 근데 그런 지식이 없으면은 그걸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왜? 머리에 든 지식이 없으니까. 국가적 용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한번 생각해 봐. 네가 배웠던 그 국사 지식이 있잖아. 국사 지식을 이용해서 국가가 언제 용기가 있었을까? 국가적으로 용기가 있는 거야. 개인적으로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세 개를 딱 해서 얘기해봐. 근데 왜 찍는 거예요? 어? 왜 찍는 거예요? 어? 왜 찍는 거예요? 네가 찍어서 네가 말하는 스타일을 한번 보려고 그래. 응. 생각되나? 이제 침략 당했을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라니까 이게 뭐 이게 그것도 뭐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 실질적인 그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추상적으로 이렇게 듣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만하지 않아요, 초등학생도? 초등학생도 잘 모르지. 그렇게 추상적인 걸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토요토미 임진왜란 때, 어? 외국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외국을 갖다가 막아내잖아. 그러면 초등학생이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비주얼라이즈 해서 초등학생을 이해시키기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얘기지 내 얘기는. 네가 얘기한 거 되게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추상적인 걸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구체적이지가 않으니까 한번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구체적일수록 좋다 이런 얘기야.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주얼라이즈 하면 좋잖아.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네가 이렇게 머리에서 이미지를 그릴 수 있으면 좋잖아. 또 그 예를 들어서 그 혹성 탈출을 갖다가 해가지고 혹성 탈출이 아니라 뭐 스타워즈 얘기하면서 너 스타워즈 봤어? 외계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략해 왔을 때 거기에서 제다이의 그룹들이 지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런 것도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더 비주얼라이즈해서 이해하기가 쉬운 거. 또 국가적 용기. 외적에 맞서 싸우는 것도 국가적 용기고 또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도 국가적 용기고 모든 사람이 실업에 침체해 있을 때 거대한 사업을 일으켜서 하는 것도 국가적 용기지.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달라 이런 얘기지. 국가가 가난에 맞서서 싸운 사례를 아나? IMF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싸웠는데? IMF 때 근무기 운동 해가지고 음, 벗어났었나? 아무튼 도움이 됐었잖아요. 그렇지.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 부채를 갖다 3년 만에 갚았은 IMF 이후에 전무후무한 일을 갖다 대한민국에 냈지. 그것도 좋은 예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좀 더 비주얼라이즈 돼서 좋은 것이지. 또, 또 음, 국가 간 협상? 그것도 추상적이지. 어떻게 협상을 했는데. 현재 국가의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떠한 협상을 얘기하는 건가? 네. 잠시 3,000% 빠졌나? 잠시 3,000% 빠진 거야? 아니면은 거기에 교섭에 대한 국가적 용기를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아, 음, 협상이 영화에서 본 건데 괜찮아. 실제였다고 들었던 그래. 그 어떤 얘기인데? 교섭이었나? 거기서 테러리스트랑 이제 총기를 든 테러리스트 기지에 가서 협상할 수 있는 용기. 또
맞지 않을까요? 그게 국가적 국가 용기. 맞죠? 그 테러리스트가 한국 인질들을 잡아가지고 국가 간에 협상을 한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국가적 연식이야. 왜냐면은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 국가적 용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본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국가를 대표해 가지고 교섭을 해서 인질들을 갖다가 구출해내는 그런 내용이지. 네. 그것도 국가적인 용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약간 좀 미흡하다. 조금 왠지 이 흡족한 부분은 아니야. 개인이 한 거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보낸 거니까 맞지 않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의견이 할 수 있다. 보면은 그 교섭이란 내용을 보면은 국가가 반대하는 거를 갖다가 한 개인의 결단으로 한 거기 때문에 걔가 국가의 얘기를 잘 들었나? 중앙정보부라든지 얘기를 갖다 잘 들었나 아니면 안 듣고 지 혼자 독고다이로 해가지고 인재를 구했나? 그 근데 얘는 약간 구했잖아요. 근데 어? 구했잖아요. 그래 구하냐면 못한 거죠. 그래 그렇다고 합시다. 좀 미흡하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초등학교한테 얘기를 할 때 네가 얘기했던 개인으로서의 용기, 개인으로서의 저기 욕망 이것들을 갖다가 섞어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 응? 네가 예를 들어서 딱지치고 싶고 하잖아. 딱지치기를 갖다 하고 싶은데 계속 하고 싶어 하잖아. 요새는 이제 게임으로 해야겠다. 욕망이. 옛날엔 딱지치기였지만 요새는 네가 롤게임을 갖다 많이 하고 싶잖아. 하루에 10시간도 하고 싶고 6시간도 하고 싶잖아. 그렇지만은 너는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스스로 자제도 해야 되지 않니? 그걸 갖다가 생각하게 해주는 게 이성이지. 또 너는 용기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중학생이 너희 초등학교 친구들의 돈을 뺏어가면은 그걸 갖다가 어? 부당하기 때문에 맞서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중학생을 갖다 칼로 찌르면 되겠니? 아니요. 그건 너무 지나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성이 잘 관리해서 얼른 경찰에 신고하든지 어른들한테 알려서 그 학생이 어디에 중학생인지 이름이 뭔지를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서 경찰에 알려주고 그런 일을 갖다 못하게끔 하는 것이 너의 용기 아니니. 초등학생으로서의 현명한 용기 아니니. 그 용기를 갖다가 현명하게 해주게 하는 거에 이성이지. 그래서 네가 초등학생으로서 이성을 갖고 욕망과 용기를 잘 적절하게 좋아하면은 너는 초등학생으로서의 정의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너의 이성이 너의 욕망과 용기를 잘 적절하게 균형하면은 너는 정의로운 초등학생을 보낼 수 있는 거야. 이게 플라톤의 행복의 개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국가로 말하면은 이 대통령이와 국무위원들이 국무총리들 국무위원이 전쟁을 갖다가 해서 땅을 넓히자라는 많은 군인들의 이런 용기는 국가를 위한 거지만은 다른 나라를 갖다가 부당하게 침입한 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 그걸 자제시키고 또 네가 상대방이 국가를 갖다가 파손시키면서 거기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너의 욕망이 있지만은 국가라는 것은 1, 2년 장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10년, 100년, 200년간 꾸준히 나가야 되는데 단지 상대방이 달러가 부족하다는 걸로 그쪽 나라에 가서 부동산을 잔뜩 사들어서 10배, 20배를 튀겨서 팔아먹고 그 나라를 거지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면은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 우리 호선에 좋지 않다. 이렇게 욕망과 용기를 잘 적절하게 해서 국가를 운영해서 100년, 20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주변의 나라들과 잘 살게 하는 게 정의다. 그래서 국가적 정의를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그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냉철한 이성을 가진 철학적 사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것이 플라톤의 철인 정치이다. 라고 초등학교한테 설명해 주면은 그 얘기를 갖다 할 때 역사적인 현실을 갖고 얘기를 해주면 좀 편하지. 그래서 용기의 입장에서는 임진왜란 때 맞서 싸운 우리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욕망에 있어서는 그 어떤 얘기가 필요할까? 우리가 욕망을 갖다 절제하는 거. 그렇지. IMF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민들은 금을 갖다 갖고 있고 그런 욕망이 있지만은 그런 욕망을 갖다가 국가적 차원에서 다 버리고, 그 당시에 한국의 그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됐는데도 그 똥값을 받으면서 금을 팔아가지고 달러를 사들여서 국가를 갖다 해주는 것도 대단한 이 욕망을 절제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국가가 그것들을 갖다가 잘 국민들을 잘 선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 국가가 우리나라는 살아야 됩니다 해서 국민들이 호응을 해가지고 국무위가 된 거니까 국가에서로서 바람직한 리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환난을 극복해서 우리가 현재 10대 경제대국이 된 거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당시에 정치가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달러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달러가 있는 사람들이 똥값이 된 그 자산, 일반 집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사업체들 갖다가 그냥,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1달러에 800원이었는데 IMF가 터지니까 한국의 돈 가치가 똥값이 됐어. 그래서 1950원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1달러에 우리가 1달러를 딱 들고 나가면은 거의 2,000원을 써야 되는 거야. 2,000원을 갖다가 내가 줘야지 1달러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똥값이 되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집이 반토막 됐을 거 아니야. 800원인 게 195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반보다 더 심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달러를 갖고 와서 원화로 환산해가지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공장도 사고 그러면은 그냥 IMF가 지나가면은 2배 반씩 올라가는 것이지. 그러한 흥제를 갖다 할 수 있는 시대였지. 그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런 원리를 잘 아니까, 응? 해외 자산의 시장에 있는 달러를 갖다 다 들고 와서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집이나 땅이나 사업체를 사들였으면은 떼돈을 벌 수 있지만은 국가가 그걸 갖다가 막아야지. 그런 짓을 못하게, 그런 짓을 하면 엄하게 벌을 내리고 이렇게 해야지 국가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지. 그런 예를 들면서 플라톤의 정의사회를 설명하면은 초등학생이 좀 더 알아먹기 쉽겠지. 이 뒤에 얘기는 그 얘기야. 단순히 업계를 들여다볼 수만이 힘에 대한 각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즉, 정의는 기본적으로 공정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함은 여러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기초합니다. 간단히 말해 공정한 것이란 관계의 조화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불공정한 것은 관계의 조화를 위협하죠. 예를 들어서 독재자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의 자유로운 삶을 억압한다면 사회 안에 여러 불만과 갈등이 고조될 겁니다. 그러면 조화가 깨지고 사회가 불행해지겠죠. 이런 의미에서 권력 남용은 매우 부정의한 행위입니다. 정의와 조화를 연결시키는 사고방식은 플라톤의 철학에서 자라나온 전통입니다. 플라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그가 말하는 정의는 각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역할을 뚝심 있게 수행하며 서로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곧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한 사회가 행복한